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콜마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들을 이야기는요, ODM으로 큰 한국 콜마가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시장을 잘 맞서 이겨내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산업은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는 분야여서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이번엔 여러분들과 제가 가볍게 함께 알고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느낌으로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 콜마와 화장품 산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한국 콜마 연매출 1조 5,407억 원, 영업이익 1,178억 원, 당기손익은 336억 원.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대표 화장품 ODM, OEM 기업입니다. 물론 화장품과 더불어 제약 부문도 작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아무튼 한국 콜마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재미있는 한국 콜마의 설립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는 대웅제약에서 부사장을 지낸 윤동환 회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동환 회장은 대웅제약에서 퇴사한 뒤 1990년 당시 자본금 1,000만원과 일본 콜마의 합작으로 직원 4명과 함께 충남 연기군의 5평짜리 공장으로 회사를 세웁니다. 당시 한국 진출을 꾀하고 있던 일본 콜마가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한국 법인의 지분 51%를 부여하겠다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때마침 윤동환 회장이 회사를 세우게 되면서 자금이 필요했던 윤 회장과 이익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일본 콜마 합작으로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제약회사 재직 시절 알고 지내던 도매상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는 일이 잦는가 하면 한 달짜리 당좌 대출 상환을 3년간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선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의 형태를 변환해서 그제서야 회사의 자금난을 겨우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 콜마가 설립된 1990년대 국내 화장품 시장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제조, 유통이 나뉘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품질 관련 말썽이 일었고 화장품의 기름과 향료, 밀가루를 섞어 만든 가짜 화장품들이 시중에 판을 칠 정도로 국내 화장품 시장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윤동환 회장은 가짜 화장품이 판을 치는 열악한 국내 화장품 시장을 파괴할 방법으로 ODM이라는 공법을 최초로 시도합니다. 브랜드와 마케팅만 빼고 제품기의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 품질 관리까지 시행해 가짜 화장품들을 제거하고 열악한 국내 화장품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단순히 발주만 받아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까지 생산해내는 공법을 통해 기존 OEM 경쟁사와 차별화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당시에 기존 고객사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들어받았지만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상품이라는 신뢰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품군을 늘려가며 연이은 수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 콜마의 대박을 터뜨린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ODM으로 개발한 투웨이 케이크란 제품을 발명하게 되죠. 투웨이 케이크는 윤동환 회장이 초기에 개발한 파운데이션으로 가루로 된 분말을 고체 형태로 압축해 휴대가 편리하도록 만든 화장품이었습니다. 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었고 1990년대 모든 여성들의 파우치를 점령할 정도로 인기였죠. 투웨이 케이크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일회가 줄을 이었고 한국 콜마의 ODM 전략이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여타 경쟁사처럼 OEM 업체에 머물러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이 기세를 이어서 고체형 유화 파우더,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후 2012년 10월 기존의 주식회사 한국콜마를 인적 분할하여 존속법인은 한국콜마홀딩스로 상호를 바꾸고 화장품 및 제약사업 부문은 신설법인 한국콜마로 출범하게 됩니다. 회사의 설립 이야기는 이와 같았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의 사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콜마는 ODM, OEM 기업인 만큼 주요 고객사로는 화장품 부문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비롯한 2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에 ODM,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약 부문은 한미약품, 동화약품, 유한양행 등의 짱짱한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죠. 물론 매출 비중으로 살펴본다면 화장품이 77.7%, 제약 부문이 22.3%로 아직까지도 짱짱하게 화장품 쪽에서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실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매출 5천억 원 수준에서 연간 성장률이 20%씩 쭉 성장을 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초대박을 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 콜마 역시 매출을 잘 나가고 있었고요. 2018년에는 CJ 헬스케어까지 인수를 하면서 제약 부문까지 회사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 한 번 더 쪼개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국 콜마의 매출은 국내와 해외로 나뉘어져 있고요. 2019년 기준 매출 비중은 국내가 약 90%, 해외가 약 10%로 국내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국 콜마가 ODM, OEM 기업인 만큼 전방 산업인 화장품 브랜드사들의 호황에 따라 실적도 따라갈 거잖아요. 우리 한국 콜마가 잘 되려면 매출 비중이 90%인 국내 화장품 산업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자, 하지만 요즘에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준지는 오래죠. 그냥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엑셀을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싹 다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윤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매출을 보이던 중국 시장이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 열심히 중국 시장을 팠었던 롯데형이랑 우리 CGV 형들이랑 손잡고 나란히 가버리죠.
그래서 한한령이 터지면서 K뷰티가 주춤해지면서 아모레퍼시픽도 당연스럽게 중국의 대시대의 막을 내린 거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 작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원래 올해 2020년에 대한 화장품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달랐어요. 올해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반한 감정도 무뎌졌고 중국도 미국이랑 대립관계에 있는 마당에 완전히 우리나라랑은 더 이상은 등질 수는 없었으니 한한령에 대한 분위기가 서서히 풀려가면서 기존의 중국 시장에서 제한을 받았던 산업들이 다시금 좋은 전망을 쏟아냅니다. 대표적인 피해 기업이었던 아모레퍼시픽 역시 올해 다시 중국한테 화장품 팔면 되겠다, 다시 팔면 매출 6조가 되겠다 라고 작년까지도 전망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 기업 공개가 된 52개 화장품 기업의 매출액이 상반기 13조 4,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8%, 순이익은 마이너스 32.2%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든든하게 최강의 포트폴리오로 영업이익을 지킨 LG생건 같은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34개 기업들은 매출액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고 사람을 만날 일이 적어지다 보니까 화장품이 덜 팔린 것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굳이 화장하냐, 그냥 대충 나가고 말지 이러면서 화장하는 빈도가 당연히 줄어든 것도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만 이렇게 실적이 빠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글로벌 화장품 회사 우리 로레알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22%가 빠지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K뷰티가 문을 닫고 대륙의 빈집털이가 성공하면서 만세를 외쳤던 일본의 시세이도도 역시 올해 상반기 매출이 26%가 빠지면서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장품 시장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코로나로 인한 산업준화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생기게 되면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다가 삼성증권의 뷰티 섹터 부문 장인이신 애슐리 강님의 리포트를 보면요, 자, 현재 같은 상황을 플렉스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플렉스랑은 다른데 한번 살펴보면요, F, 어차피 지금 색조가 지금 안 팔리니까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인한 트러블 치료, 회복에 특화된 더마 화장품류가 성장하고 있고, L, 그 마스크에도 안 가려지는 아이 메이크업 부문은 성장할 것이고, E, 화장품의 이커머스 침투를 증대시키고, X, 중국 시장에선 럭셔리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이 플렉스인 이 시기를 ODM 기업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 쿨마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화장품 시대에 대한 해결책의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색조 화장품이 줄어드는 만큼 방금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마스크를 오래 쓰고 그에 따라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기초, 더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노출이 많이 되는 아이 메이크업 분야의 성장, 이 두 가지란 해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마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적으로도 늘어서 국내는 2017년 5천억 원이었던 더마 화장품 시장이 2020년 1조 2천억 원으로 2배로 치솟고 글로벌 시장 역시 2024년 76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2조 8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쿨마는 이와 같은 시장 흐름에 인수했던 CJ 헬스케어를 HK 이노엔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더마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클레더마로 클레더마 RX 수딩 로션과 수딩 크림 등 두 종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피부과 진료와 곁들여 빠른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을 도울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현재 성장 가능성은 뚜렷하나 국내 선두주자가 없는 만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쿨마가 더마 화장품으로의 진출을 통해 현재 시장 난관을 헤쳐나갈 동력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아이 메이크업과 같이 마스크와 관련된 화장품 R&D와 관련해서 잠깐 한국 쿨마의 R&D에 대한 적극성을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미 올해 5월달에 마스크 착용 시 묻지 않는 마스크 프루프 화장품 4종을 개발했어요. 장기간 마스크 착용에도 무너지지 않는 쿠션, 선크림, 팩트, 립 4종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때 한참 마스크 대란일 때가 아닌가요? 자,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될지도 몰랐을 시기에 이미 코로나에 변하고 있는 화장품 사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신들의 R&D 기술로 헤쳐나가려는 의지와 기술력이 강력해 보이는 것이죠. 본연의 R&D 기술을 가지고 있는 ODM 기업으로서의 강점이 이런 위기에 돋보이는 것입니다. 최초의 ODM 시스템을 도입한 명성에 걸맞게 한국 쿨마는 ODM, 오임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R&D를 통해서 현재 화장품 시장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화장품 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죠. 그저 OEM 기업으로만 남았었다면 진작에 도태되었을 회사를 적극적인 R&D를 통해서 건실한 대한민국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화이자의 백신이 90% 이상 효능이 발휘된다고 발표가 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버텨내었던 국내 훌륭한 화장품 기업이었던 만큼 한국 쿨마가 이번의 위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